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9월 22일 그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김종희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 날씨도 좀 오늘 보니까 아침에 좀 되게 좀 춥던데 이 주식시장은 이게 가을이 아니고 그냥 너무 갑자기 이제 엄청난 지금 한파가 지금 오고 있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제도 좀 이게 지켜본 결과 참 이게 너무 시장이 허무하게 좀 무너지고, 근데 사실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게 꺾여버리다 보니까 이 증시의 이제 밸류에이션이 할인을 받는 그 부분이 더 좀 커지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성장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제 좀 그 너무나 힘없이 좀 빠지는 거 보면서 좀 안타까웠는데, 오늘은 또 미국이 또 추가로 좀 빠졌기 때문에 좀 오전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 지수도 좋지는 않아요. 지금 한 코스피가 마이너스 28포인트 정도 하락을 좀 할 것 같고,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약간 이제 호가들은 나오고 있는데 좀 좋지 않은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침에 출발하고 나서 또 뭔가 변화가 생길지 한번 여러분도 같이 저희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 오늘 그 코스피랑 코스닥 일단 이제 전반적인 출발 현황 좀 간단히 한번 살펴주세요. 네, 일단 뭐 선물 시장에서 1% 가까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뭐 국내 증시 코스피가 지금 0.9% 가량의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지수가 나오지 않았는데 예상 지수인데 1.1% 가량의 하락세를 지금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은 2,500선을 일단 깬 모습이고, 코스닥도 오늘 850선의 지지력을 확인받고 있는 모습이어서 뭐 일단 출발은 조금 불안불안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원달러가 지금 134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가 과연 어떻게 움직일 거냐, 특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후장에 뭐 일본의 정책이 발표가 될 텐데, 뭐 금리는 당연히 동결이겠지만 과연 YCC와 관련된 정책 방향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환율의 변화가 또 요동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제도 지적드렸습니다만 일단 시가는 미국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이 정도 하락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어저께처럼 선물 시장의 매도로 인해서 기관 매물이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시장을 압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 주말에 들어왔던 한 2조 원 물량 중에서 이번 주에 1조 조금 넘게 청산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악화돼 버리면 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로 인해서 베이시스가 눌리는 과정에서는 이런 금융투자의 차익 매물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경계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기관 매도도 어제 좀 많았고, 오늘 오전까지 일단 좀 지수는 좀 좋지 않은 출발을 보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계속 더 낙폭을 키울지 아니면 이제 좀 버텨줄지 그걸 봐야 되겠고요. 오늘 뭐 하락 종목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보니까 오늘 뭐 삼성전자, LG엔솔도 좀 빠지고 있고, 뭐 코스닥의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도 좀 약간 하락하고 있고, 한때 이제 시장을 또 굉장히 좀 뜨겁게 달궜던 그 루닛이란 기업도 요새 좀 부진하더라고요. 오늘도 한 6%나 이렇게 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피 시총 상위하고요. 오늘 코스닥의 시총 상위 기업 중에 조금 한번 기업들 한번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 약세 보이고 있고요. 다만 그나마 삼성전자 약세폭이 지수보다는 작은 양상입니다. 포스코홀딩스 1%가량의 조정을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 SDI 등 전반적으로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부토건이 좀 눈에 띄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네이버, 카카오 하락하는 모습이고, 포스코퓨처엠, LG에너지솔루션은 어제 이제 폴란드 공장의 뭐 가동률 하락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약간의 이제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종합해 보면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이라든지 하반기 실적의 추가적인 하향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어제 이제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한 리포트들이 한 두세 개 나왔는데,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확인을 하셨고요. 일단 가동 중단은 사실이 아니고, 그거는 좀 너무 와전된 것 같고, 그 공장이라는 게 폴란드 공장이 그 폭스바겐 하나만 대응하는 공장은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근데 분명히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가동률 조정이 들어간 게 주요 고객사인 폭스바겐하고
이 볼보 쪽에서 약간 네. 판매 부진이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좀 판매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가동률 조정이 들어갔는데 그게 아마 조금은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시장에서 이제 뉴스 나온 거는 갑자기 가동 중단한다고 하니까 이제 더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뭐 가동 중단까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뭐 이 부분은 요즘에 시장 환경이 안 좋은데 악재에 되게 예민한 시기인데 그런 뉴스들이 자꾸 나오니까 더 좀 시장이 위축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팩트 체크라든지 헤드라인에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서 네, 확인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일단 유가증권 시장은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지금은 별로 보이지가 않고 삼성전자와 금융주가 상대적으로 조금 덜 빠지는 양상. 반대로 하락하는 종목 쪽에서는 최근에 일단 뭐 급등이 있었던 STX, 그린로지스, STX 같은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고 포스코 스틸리온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 같은 종목군들의 약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시면 일단 모비스의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에코프로 어저께까지는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소폭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 셀바스 헬스케어, 램보 로보틱스도 약세입니다. 신신제약이 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은 소폭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루닛이 소폭의 약세, 또 KMW는 이틀 전에 큰 폭의 강세를 보였다가 또 이틀간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또 6%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한 1%가량의 약세를 현재 구간에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YG엔터 어저께 그 오후장에 급락해서 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을 아직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요. 확정된 것은 없는 것 같으니까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어저께 급락 이후에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소폭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종목군들 살펴보게 되면 이쪽도 개별 종목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에이스테크를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KMW 같은 일부 5G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조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하락하고 있는 쪽에서는 어제 이제 급등했었던 위메이드 관련주들이 오늘은 또 뭐 하루 만에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뭐 셀바스 AI라든지 뭐 루닛, 엔텔스, 포스코 DX,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종목군들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어서 최근에 이런 종목군들의 반등의 연속성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도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시장에 뭐 색깔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뭐 네. 어제 이제 장 안 좋으니까 뭐 모비스 같은 뭐 초전도체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이 한 번씩 좀 급등하는 거 말고는 참 이게 증시가 좀 답답했고 오늘도 보니까 요새 또 해운주가 좀 강했는데 오늘은 또 해운주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연속성도 전혀 지금 담보되지 않은 그런 좀 상황인 것 같고 오늘은 또 방산이나 이 코스피 쪽에서 보니까 방산 뭐 조선주도 좀 부진하고 그리고 NC소프트라든가 요새 게임주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데 오늘도 좀 NC가 한 3.8%나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이제 그 계속해서 지금 전망들도 좀 딱히 좋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죠. 게임주에 대한 시각이 안 좋은데 근데 안 좋지만 주가는 빠져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 약세장이 또 이어지다 보니까 더 빠져버리는 그건 좀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여전히 뭐 시장은 그 약세 흐름에서 아직까지는 좀 벗어나질 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락 종목이 지금 보니까 1,300개 코스닥이 그 코스피가 700개가 좀 넘어가니까 한 2,000개니까 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들은 웬만하면 오늘은 다 파란색이다. 라고 좀 봐야 될 정도로 네. 많이 좀 위축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실 텐데 사실 뭐 저도 지금 오늘 아침에 오면서 참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좀 이렇게 걱정을 좀 많이 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일단 아직까지는 뭔가 좀 변화가 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시장이 지금 어쨌든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앞으로 지금 시장 이제 다음 주에 또 추석도 있는데 김정희 의원님이 보시기엔 좀 어떤 포인트에 좀 주목을 해서 한번 좀 시장 바라보는 게 좋은지 지금 이게 여기서 약세장이 시작됐으니까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또 미국 연준은 경기 좋다는 얘기는 또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면 또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이게 증시가 그렇다고 계속 약세장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좀 어떤 포인트를 좀 봐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가장 제가 보는 중요한 포인트는 브레이크를 언제 거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뭔가 손절매를 한다든지 지금 급격하게 이제 내려가는 과정에서 추격 매도하는 것은 뭐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다음 주 3일만 지나면 6일의 휴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정말 현금 한 푼도 없이 다 주식만 가지고 넘어갈 거냐는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일정 부분 현금을 마련하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면 뭐 이익 난 종목이든 아니면 손실폭이 조금 작은 종목이든 종목을 잘 선별하셔서 뭐 단기 트레이딩을 했던 그런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좀 현금을 일정 부분이라도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휴에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시장 대응을 위한 어떤 자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가장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서서 이제 박병장 이사 시간에도 언급하시던데, 자, 우리 시장은 뭐 8월, 9월 달에 좋았던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일정 부분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타나는 종목군들도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종목군들은 시장 지수보다 먼저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는 일단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정도 영역에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종목 선별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에 와서 뭔가 추가 액션 하는 것은 조금 늦었으니까 현금이 전혀 없으시다면 약간의 현금 확보 정도와 그다음에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지수보다 먼저 하락 브레이크를 잡은 종목군들을 한번 선별하는 그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조금 어제와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제는 장 초반부터 수급이 조금 불안불안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팔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선물도 일단 매도가 나오면서 이게 좀 불안 요소였는데, 일단 오늘 출발해서는 금융투자도 아직까지는 팔지 않고 있고요. 오늘은 좀 사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일단 업종별로 차이는 있는데 오늘 포스코 같은 것들 조금 사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 매도도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물론 뭐 시간이 워낙 이르니까 아직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수급의 변화가 일단 어제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러면 오늘 시가가 저점으로, 그래서 한 주를 마감하는 오늘은 아주 작게라도 양봉을 기록하면서 하락의 속도를 조금 줄일 수 있는지 정도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관건은 오후에 있을 그 BOJ의 결과가 일단 환율과 이제 시장에 좀 변화를 나타내지 않을까 정도를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시장 좀 고민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제 김종희 의원님께 어떻게 좀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 결론적으로 이제 너무 좀 많이 올라갔거나 좀 본인이 생각할 때 좀 애매하다 싶은 기업은 조금 현금화를 해놓고, 다만 그게 현금이라는 게 시장이 뭐 도망가라 꼭 이거보다도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동안 좀 많이 빠졌거나 오히려 좀 이게 요즘에 좀 가치주들이 좀 올라가는 좀 모습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평가돼 있거나 그런 기업들 중에서 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좀 선별해서 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좀 종목을 좀 잘 선별하자는 그런 의미의 내용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현재 삼성전자가 지금 그래도 좀 요즘에 버텨는 주고는 있는데, 그러나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여전히 좀 답답한 지금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도 아직까지는 뭐 에코프로 BM이나 또 포스코 DX 같은 큰 기업들이 한 1%, 2% 내외 정도 좀 빠지고 있어서 반전이 좀 나오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수급적인 상황에서는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게, 일단 기관들이 오늘은 조금 방어는 좀 하고 있어서 어제와 좀 차별점은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오후까지 연결이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보통 유가증권 시장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막 흔들린다고 하지만,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거의 일관되게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가 일방적으로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오늘은 일단 외국인들이 이게 뭐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한 400억 가량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도 양시장 모두 사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들 살펴봤을 때 글쎄요, 연속성이 있을지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고 기준으로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LNF라든지 삼천당제약, 큐렉소, 주성엔지니어링 뭐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등락과 상관없이 오늘 외국계 창구 쪽에서 매수가 조금 유입되는 종목이 일부 있기는 있다. 반대로 오늘도 팔고 있는 종목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것은 일단 YG엔터의 외국인 매물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다시 또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어서, 이건 관련된 소식을 우리가 정말 확인하기 이전까지는 이 변동성을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비교적
뭐 이 정도 금액이면 저는 작지 않다라고 보는데 지금 뭐 13분 정도 지났는데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400억 이상 매수한 적이 제가 최근에는 거의 보지 못했단 네.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오늘은 기관 외국인 중심으로 조금 안정을 찾아주는지 여부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수급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제 코스닥은 좀 사고 있고요. 코스피는 이제 외국인들은 좀 팔고 기관은 약간의 매수인데 일단 업종을 보면 오늘 외국인 기관이 그 철강주를 좀 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좀 특징적인데 물론 이제 여기 철강에는 2차 전지도 좀 포함이 돼 있겠지만 그러나 요즘에 어제 현대제철도 한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가치지의 대표 주자가 사실 철강주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건 시장의 색깔이 확실히 조금 변했다라고 좀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이제 9시 14분인데 제가 오늘 좀 자료 하나 좀 준비해 봤거든요. 그래서 시황 관련된 좀 보고서인데 그거 잠깐 한번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한투자에서 나온 자료인데 좀 정리가 좀 잘 돼 있어서 현재 시장 상황하고 또 어떤 걸 좀 봐야 될지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제 FMC가 좀 실망스러웠죠. 우리 예상과 다르게 금리 이제 4번 내년에 인하할 줄 알았는데 네. 2번으로 이제 그래서 흔히 하이어포 롱고란 단어를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신문 기사에도. 그러니까 금리를 높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강화돼 버렸어요. 금리가 좀 꺾여야 되는데 근데 연착륙 기대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인데 이제 경기에 대한 평가는 좀 긍정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좀 시장에 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 지표가 사실 좀 아이러니한데 안 좋게 나오길 바라야 되는 참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그래야 연준의 생각이 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이제 연착륙 기대는 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 경기 전망이 올라가면서 미국의 금리도 쉽게 내려오지는 못하고 있고 오늘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금리가 급등해 버렸거든요. 그 부분이 부담이고 또 다음 주에 이제 계절적인 요인이 있죠. 추석 연휴. 그거 앞두고 이제 신규 매수하려는 요인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좀 관망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코스피 기술적으로 121선까지 지금 깨졌고 그 다음 지지선이 2494, 200일선인데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는 PBR 0.9배가 올해 좀 지지를 많이 해줬대요. 그래서 거기가 2480이다. 그래서 2500을 일시적으로 하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좀 지지력은 단단해질 수 있다. 그래서 당분간 255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좀 박스권 장세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봐주시면 일단 금리가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시장 얘기도 좀 잠깐 해드린 것처럼 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색깔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밑에 그래프 보시면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이 회색선이거든요. 올라올 때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훨씬 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죠. 이 진한색 선을 보시면 그래서 성장에서 가치로 이미 7월부터 무게중심이 이동을 했고 최근에 외국인들도 보시면은 업종은 좀 대부분 순매도 하지만 철강, 자동차 금융통신 같은 또 자동차는 순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확실히 좀 시장의 금리 변화에 의해서 색깔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을 한번 좀 이제 또 봐주시면 일단 이제 최근 성장주 주가가 좀 변동성이 많이 좀 확대가 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용 매물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에 올해 성장주들 특히 뭐 2차 전지, 로봇, AI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오르면서 신용도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증시가 빠지다 보니까 좀 매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연말에 항상 이제 우리나라 좀 불편한 이슈 중에 하나지만 이 대주주 양도 차익과세 네. 보통 10월부터 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올해 급등한 기업들한테 이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이 최유진 연구원의 의견은 뭐냐면 그래서 뭐 성장주 버리자는 거냐? 그건 아니고 성장주를 버리기보다는 좀 기다려보자. 진입 시점을.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성장주에 진입하기보다는 금리의 정점을 좀 확인하고 좀 대응하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을 좀 바라보실 때 체크하실 건 확실히 가치주 장세로 전환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 금리가 꺾이기 전까지는. 근데 어떤 계기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뭐 그게 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모르겠는데 금리가 꺾이는 계기가 뭔가 생겨버린다면 그땐 다시 한번 또 이들 성장주가 또 한 번 이제 시장에 전면에 또 나서겠죠. 근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그래서 금리 정점을 좀 한번 확인할 때까지는 조금 좀 지켜보자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시황 전략 짜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염의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소위 이제 성장주 계열의 종목만 담으신 분들이 꽤 많으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저희도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고 뭐 금융주라든지 상대적으로 이제 가치주 영역의 종목군들이 최근 성과가 괜찮았는데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종목군들을 다시 세분해서 뭔가 포트폴리오를 좀 교체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지금 상황에서 또 잘못 옮겨탔다가는 오히려 또 역으로 탈 수도 있으니까 그냥 기다리는 게 나을까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제 내년하고 성장주라는 게 사실 올해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내년 내후년까지 보는데 내가 좀 너무 손실이 크다. 사실 그럼 팔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못 팔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성장주 섹터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종목들 다 빠졌잖아요. 그럼 우선순위를 좀 가려서 내가 이 갖고 있는 기업이 그래도 내년 내후년에 뭐 그래도 뭐 지금 자기가 생각했을 땐 공부해 본 바로는 나쁘지 않은 성과를 계속 낼 것 같다. 뭐 업황도 꺾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뭐 끝까지 버티는 게 네. 정답인데 다만 이제 주식은 상대평가니까 그 안에서 뭐 예를 들면 로봇주인데 상대적으로 이 기업이 더 나아 보인다. 근데 이 기업이 그동안 너무 비싸서 내가 요걸 들고 있었다면 같이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건 교체할 필요도 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은 미래가 더 나아져야죠. 지금보다는. 그렇죠. 예. 네. 그게 내가 갖고 있는 기업보다 다른 기업이 더 나아 보인다면 저는 그쪽으로 좀 교체하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의 뭐 색깔을 바꾸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성장주만 하는데 굳이 뭐 또 가치주 타가지고 그럴 필요 없고. 근데 다만 나는 이런 걸 유연하게 한다. 그러면 지금 분명히 가치주들이 그동안 장기가 너무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성장주 일부 줄여놓고 가치주로 약간 변동하는 것도 그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택지는 좀 다양한데 여기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 2,500 깨질 수도 있어요. 있지만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PBR 0.9배까지 왔기 때문에 뭐 저 개인적으로는 도망가는 것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한번 좀 정비하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은 충분합니다. 이게 급하게 증시가 올라갈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하니까 네. 최소한 한 달 정도의 좀 시간을 좀 염두에 두면서 차근차근히 한번 내가 어떤 식으로 또 포트를 한번 구성해 볼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항상 이제 고민이 그거예요. 저도 이제 최근 장세는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좀 않게 보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3고잖아요. 그때 네. 말씀드린 대로 고유가 고물 그다음에 고금리 그다음에 고환율 요 세 가지인데 이게 어느 건 하나 꺾이는 모습이 좀 잘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금리는 여전히 높은데 약간 좀 변화가 생긴 게 환율도 약간 이제 강달러가 조금씩 오늘도 오르긴 했는데 네. 좀 이 정도 뉴스면 막 환율이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약간 1,300, 450원에서 좀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유가도 최근에 보면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조금씩 약간 소강 상태로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두 가지가 약간 변화가 좀 생긴 건 맞아요. 금리는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상황이면 우리나라 시장도 좀 조만간 바닥 다지기는 좀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저도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금리로 인해서 시장의 스타일이 변할 수 있지만 그 금리가 만약에 또 변하게 되면 그 변했던 스타일마저도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러니까 이제 실적에 정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뭐 10월이면 맞아요. 실적 시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네. 이제 연휴 끝나고 오자마자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제 실적들 나오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어두운 분위기를 뚫어줄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은 결국은 실적이다. 네. 그래서 3분기가 최소한 진짜 저점이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이게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뭐 실제로 실적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뭐 종목별로는 빠르게 탈출할 수도 있는 구간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적어도 10월 초에 발표될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얼마만큼 선방하는지 중요한데요. 뭐 이 시간에 그 윤지호 센터장 지금 이제 대표님이시죠? 네. 한번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조금 뭔가 증권사들이 기대가 높다. 내년 특히 실적에 대한 뭐 기대가 높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게 이제 주가가 높은 상황이라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또 빠진 상황에서 만약에 당면한 3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고 4분기에 뭔가 개선되는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면은 그러면 이제 종목군들 중심으로는 뭔가 반전의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IT 쪽 종목군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동안 은행주에 대해서는 뭐 비교적 긍정적인 관점 최근에 뭐 주가 올라가더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또 리포트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연체율. 근데 하이어폴 온 거면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크레딧 약한 분들이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연체율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벌써부터 인터넷 은행들의 지금 그 중금리 대출 이쪽에서 벌써 연체율이 1% 넘어가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위험 관리에 대해서 또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금융주를 좀 좋게 보셔서 이쪽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라고 생각해 보셨던 분들은 그런 크레딧 지표에 대한 위험도도 분명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은행주를 이제 매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 은행주들은 이제 그 딱 1년 동안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급락과 급등이 꼭 한 번씩은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게 1년에 2번 반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보통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그 은행주 같은 경우는 뭔가 정부의 악재라든가 뭐 이 규제 이슈나 이러면 주가가 확 빠져서 보통 한 몇 달을 못 가거든요. 그럴 때 투자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항상 배당 시즌이 또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어느새 다 회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배당보다 훨씬 많은. 그래서 그것도 사실 한번 여러분이 관찰해 보시면 좋은 게 괜찮은 아이디어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장기 투자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전략의 조건은 뭐냐면 반드시 폭락할 때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 예. 근데 그게 매년 반복돼서 저도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런 게 좀 통할 수 있는 이유는 은행은 사실 거의 지금 독점 산업이거든요. 누가 그렇죠. 신규로 진입하기가 어렵고 예. 뭐 카카오뱅크나 뭐 토스뱅크가 진입을 해도 기존에 시중은행을 뭐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우리나라 은행 수가 적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는 좀 가능하지 않나. 근데 만약에 이게 무한 경쟁 업종이면 사실 이런 전략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계속 무너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업종을 보실 때 내가 이 바닥에서 주가 좀 많이 빠진 것들 사실 때는 이게 이 업종 내에서 어느 정도 이제 구조조정이 끝나고 이 과점화되어 있는 산업인지 아니면 정말 무한 경쟁의 산업인지 요걸 보시고 저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냥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무조건 많이 빠지면 또 사시는 경향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고생하신 분들 좀 계시는 걸로 저도 좀 알고 있는데 항상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실적 얘기 좀 잠깐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마지막에 오늘 가져온 자료 중에 이제 다음 주 이 그 일정이 있거든요. 네. 그거 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신한에서 좀 정리한 자료인데 다음 주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행 금융정책회의가 열리고 다음 주 역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저 두 가지 같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9월 27일 날 이제 풍향계라고 하잖아요. 삼성보다 항상 먼저 실적 발표를 하니까 그래서 과연 보통 마이크론이 항상 좀 긍정적인 얘기 좀 많이 해주거든요. 원래 좀 낙관적인 좀 부분들 얘기해 주는데 9월 27일 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연휴 앞두고 네. 또 있어서 좀 어떤 영향을 좀 줄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9월 28일은 나이키 그 실적 발표 있으니까 요런 미국의 굵직한 기업들 나이키는 중국을 또 대표하거든요. 그렇죠. 중국의 중국 소비를 대표하죠. 네. 그러니까 이 반도체와 이 나이키를 보면서 또 진짜 숫자를 우리가 또 점검하면서 진짜 실제 지금 수요가 어떤지도 체크할 수 있으니까 한번 다음 주에 이런 일정들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 저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확인하자. 그렇죠. 네, 그 심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어차피 연휴가 남아 있으니까 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이번 연휴에 조금 우려가 되는 건 차라리 확실한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면 그런 방향성을 쫓아가도 되겠다 싶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쉬는 동안 거래일이 며칠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 시장이 계속 등락을 거듭하면서 네. 뭔가 하루는 기술주 올랐다가 하루는 또 가치주 올랐다가 막 그럴 수 이래서 결국 제자리에 있어 버리면 이것도 연휴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출발해야 네. 되나에 대해 굉장히 고민에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위원님 같으면 만약에 이게 주식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시면 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두 가지를 생각하고 네. 있는데 종목 수를 일단 줄여보자. 일단 줄이고 네. 종목 수를 일단 줄여서 고민의 어떤 범위를 최대한 줄여보자가 네. 저는 뭐 핵심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여전히 일단 시장 주도주가 아직은 다 무너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자는 생각 갖고 있는데 잠깐 이 화면 좀 보여주시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좀 공교로운 자리에서 일단 오늘 올라가고 있단 오늘 말이죠. 올라오네요. 네, 그래서 네. 오늘 뭐 지금 이거 좋다고 뭐 네. 여러분들에게 매수 권하는 게 아니고 일단 거래 터지면서 충분히 뭔가 기술적으로 지지를 받을 만한 자리까지 내려오니까 일단 조금 고개를 들려고 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뭐 두산도 아직 모멘텀은 남아 있죠.
그러면 이렇게 급등했다가 내려온 요 급등 자리를 다 되돌렸는데 이런 자리에서 어쨌든 양봉을 오늘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뭐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종가가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시장에서 나름 대표 종목이었던 종목군들이 급등 부분을 다 되돌린 어떤 기술적인 지지가 좀 가능한 부분에서 잘 버텨준다면은 그러면 아까 우리가 뭐 공통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무너지는 흐름으로 가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버틸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날 개연성이 있고 그래서 종목별로 봤을 때도 제가 이제 종목 수를 조금 줄이자고 말씀드린 핵심 포인트가 종목을 너무 크게 벌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핵심 종목들 위주로 그래도 대응하시는 게 조금은 낫지 않나. 그다음에 뭐 종목 교체를 또 고민하신다면 주변주였다면 조금 중심 종목으로 들어오시는 게 차라리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뭐 사실 뭐 누구도 지금 시장을 뭐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럴 때는 가장 이제 확실한 종목으로 그냥 본인이 그게 맞건 틀리고 간에 그건 본인 선택이니까 거기에 좀 더 압축해서 집중을 하고 추석 이후를 좀 대비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투자분들 사실 그러기 좀 쉽진 않고 이게 저도 이렇게 많이들 만나 뵈면 많은 종목을 담고 계시면 그거 못 파시더라고요. 쉽게는. 네. 근데 그런 또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번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잠깐만 이제 광고 좀 보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오늘 녹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프로 이번에 가족들과 해외여행 한번 가야지. 아 형님 안 그래도 가자고 난리인데 애가 셋이라 진짜 고민이에요. 어디가 좋을까? 가족여행으로는 PIC 괌이 유명하잖아. 키즈클럽에 워터파크, 서커스까지 다 있으니까 완전히 패밀리 파라다이스라고 하더라고. 아 맞다, PIC 괌이 있죠. 가족 여행으로 숙박, 식사, 액티비티까지 올 인클루시브로 즐길 수 있어서 딱이네요. 지금 슈퍼세일 기간이라 최저가에 추가 혜택까지 준다니까 알아보고 얼른 예약해봐. PIC 괌 슈퍼세일 피리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IC 괌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정프로, 가족하고 지인들이 차를 잠깐 운전할 때 보험 어떻게 해? 하나 원데이 자동차 보험이죠. 지금 당장 차를 빌려야 되는데도? 아니 하나 원데이 자동차 보험이 있죠. 딱 하루만 필요할 때도? 하나 원데이 자동차 보험이죠. 앱 설치하고 3분이면 오케이. 가입 즉시 보장 오케이. 3프로가 추천하는 하나 원데이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이야, 하나 원데이 자동차 보험 진짜 편하겠네. 괜히 300만 선택했겠습니까? 자, 지금 이제 9시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현재 코스피 다시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2,500이 좀 깨졌습니다. 깨져서 2,480까지 좀 내려온 상태고 지금 26포인트 정도 일단 이제 하락을 했죠. 그래서 1% 이상인데 뭐 오늘 분위기를 말해주는 것처럼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좀 많습니다. 700개가 넘고 뭐 주요 대표 기업들 다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 사실 어제 LG화학이 좀 가장 안 좋았는데 LG엔솔 충격파로 오늘도 좀 2% 이상 좀 빠지는 상황이고 거기에 또 오늘 하나오션이라든가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중후 장대형 산업까지도 좀 빠지는 그러니까 그동안 좀 잘 버텼던 업종인데 여기도 좀 빠지고 있어서 좀 약세장의 모습이 좀 나오는 그런 좀 분위기고요. 다만 이제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흔히 이제 요즘에 굉장히 주주 친화적이다.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그 메리츠 금융 지주가 어제도 굉장히 놀라운 공시를 좀 냈죠. 네. 그러니까 이 배당 소득세 사실 배당 받으면 내셔야 되잖아요. 개인 주주분들 위해서 그것까지 좀 챙겨주시는 정말 대단한 좀 그런 공시가 좀 나왔고 또 그것도 모자라 자사주 소각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약세장에도 3% 이상 올라가는데 그 효과로 금융주들 뭐 삼성화재라든가 이런 쪽은 좀 좋은 분위기고 그나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미반도체가 좀 버텨주는 게 좀 괜찮고 코스닥 역시 오늘 좀 안 좋은데 한 8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1% 정도 하락은 하고 있는데 하락 종목이 1,100개가 넘어가니까 뭐 전형적인 약세장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갑자기 또 지금 급등하고 있네요. 로봇주가 조금 일부 움직이고 있지만 다만 바이오주들 뭐 펩트론이라든가 루닉 같은 회사들이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빠지고 있고 YG엔터가 지금 계속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코스닥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다운돼 있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오늘 IT 부품 쪽에서 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던 것은 심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덕전자는 뭐 3분기 실적 여전히 좀 부진하다 이런 얘기 나왔지만 뭐 심텍은 뭐 지금부터 봐야 될 때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 긍정적인 리포트 있었는데 오늘 뭐 소폭 주가는 반등하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 그 실적과 관련돼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은 뭐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적 흐름들도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선물 시장인데 선물 시장이 지금 다시 약세폭을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포지션별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늘어나는 구간에서 항상 이렇게 뭔가 좀 눌리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코스피도 일단 매물이 없었는데 다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물이 조금은 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눌러서 전저점까지 깨는 그런 양상으로 가게 되면 소위 이제 쉽게 지지선 찾기가 어렵죠. 그러면 여기에 뭔가 쏠려 나오는 그런 매물들 혹은 뭐 신용 매물들 이런 것들까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지지선보다 더 많이 빠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변동성들도 잘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오후장에 과연 BOJ 뉴스를 보고 환율이 얼마만큼 흔들리는지를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 별 흐름이 없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좀 겁만 주다가 종가 부근에는 낙폭을 좀 줄이면서 끝날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은 일단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열어두고 조금은 유연하게 대응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이제 정리해 주신 대로 지금 시장에 뭐 그 정말 엄청나게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점 염두에 두시고 좀 천천히 여유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마무리할 때는 그래도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이번 한 주는 정말 제 개인적으로도 좀 이렇게 증시를 보면서 느꼈던 건 많은 분들이 아마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너무 좀 이번 주는 좀 힘들었다. 느끼실 것 같은데 요즘 날씨 변화만큼 주식시장의 변화도 되게 좀 심한데 이게 다음 주에는 또 햇빛이 좀 내리쬐야 될 텐데요. 그게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하셨고 저도 이제 그 오늘 이 오프닝벨 라이브 마무리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 의원님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